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소년 문화 시간입니다. 저는 담당 교수 최정경입니다. 자, 12주 1강 여러분 사이버 강의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학교 문화에 관하여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학습 목차를 통해서 학습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청소년 문화와 학교 문화와의 관계, 두 번째 학교의 문화적인 특성, 세 번째 학교 교육의 문제점, 네 번째 학교 교육의 발전 방향입니다. 자, 먼저 청소년 문화와 학교 문화와의 관계, 그리고 또 학교 교육 그 전반에 대한 관계, 자, 이러한 내용을 이제 도식화해서 이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학교 문화라 했을 때 학교 문화도 이제 청소년 문화의 하나의 이제 하위 문화로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문화가 있으면은 이제 학교 문화가 있는데요. 이제 학교 문화는 또 다시 교사 문화 그리고 수업 문화, 학생 문화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 이제 학교에서는 청소년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죠. 이제 학생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요. 이제 학교 밖에서는 이제 청소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문화는 전체 큰 이제 체계로 본다면은 학교 문화의 하나의 또 하위 체계로서의 학생 문화가 존재한다는 거. 그래서 학생 문화하고 청소년 문화는 좀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고, 여기 있는 이제 학교 문화를 어, 교사 문화, 수업 문화, 학생 문화로 구분하는데 이런 것들을 좀 통칭해서 우리가 이제 학교 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학교 교육 제도, 뭐 학교 교육. 그래서 학교 문화와 거기에 따른 또 하나의 하위 체계로서 교사 문화, 수업 문화, 학생 문화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총칭해서 학교 교육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청소년 문화와 학교 문화와의 관계를 이제 도식화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자, 학교 문화적 특성 가운데 교사 문화 특성입니다. 학교의 구성 요소 중에서 이제 교사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죠. 자, 교사 집단은 교육의 중요한 책임을 이행하도록 사회 구성원으로부터 위임받은 주체다. 위임을 받았죠. 그게 학부모들한테 위임받았고, 또 교육 관계자, 뭐 교육청, 교육부, 학교에 관련된 교육 관계자든 모든 사회 구성원으로부터 이제 위임받은 주체들을 아이들 잘 가르치시오. 예. 자, 학교라는 공간에서 구조적으로 상위층에 있는 교사 집단은 교육 현장에서 사회가 요구하는 어, 규범을 새롭게 구성하는 세대에게 이 학생들이죠. 학생들에게 전수해야 하며 그 전수 과정에서 효과적으로, 효율성으로 관료성은 학교라는 게 이제 학교 제도 자체가 관료 제도지 않습니까? 유계가 있고 뭔가 그 정해진 학습 목표가 있고 이런 것들이 다 행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이 다 또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거, 형식적인 절차, 공식적인 절차 이런 것들이 다 관료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관료성이 있고 또 통과 의례적인 절차, 뭐 입학식이라든지 졸업식, 뭐 매일 뭐 종례에도 참석해야 되고, 자, 그리고 통제성도 있죠. 선생님들이 통제를 많이 하죠. 뭐 자율성을 학생이 자율성보다는 통제를 통해서 아이들을 이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사. 자, 이제 대체로 이러한 교사 문화의 풍토로 인해 교사는 시간을 잘 엄수해야 되고
시간을 엄수하는 교사는 시간을 잘 엄수하는 학생, 규를 잘 엄수하는 학생, 그리고 이제 주의 집중을 잘 할 수 있도록 침묵을 강요하고 학생들에게 규율과 활동을 강조하고. 이게 아주 이제 지금도 뭐 이게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 학교 교사 문화 특성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런 교사 문화의 특성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유능한 교사로 인정받기 위해서 이러한 전수 활동에서 관리자, 감시자, 평가자로서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 이제 뭐 일단 표현 자체들이 굉장히 이제 학생 입장에서는 선생님 말을 잘 들어야 되고, 또 선생님들은 그런 말을 잘 듣도록 관리하고, 감독하고, 평가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교사 문화의 특성을 설명드릴 수가 있다. 자, 학교에 가면은 뭐 확실한 유계 질서가 있죠. 뭐 교장 선생님, 뭐 교감 선생님, 뭐 그다음에 주임 선생님, 평교사 쫙 연결된 단선형 유계 질서에 의해 더욱 견고히 이제 유지되고 있습니다. 교사 문화가. 하지만 최근 들어 학교 내에 교원 단체들의 활동이 활성화되면서 교사의 자율성이 강조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교사 문화는 특정 교사가 일정한 집단 규범에서 벗어나거나 일탈을 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보편성, 표준 행동을 중심으로 하는 중고지향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교사들이 이제 뭐 종교조라든지 또 다양한 이제 그 교원 단체들이 있어서 교사의 자율성도 강조되고 있고 이런 유계 질서 이런 것들을 없애고 수평적인 어떤 그런 구조 아래에서 청소년을 아니 학생들을 교육하자 그런 측면이 강조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중고지향적인 원래 이제 중고란 말을 이제 뭐 표준이란 말로 바꿔도 되겠네요. 그래서 뭐 교육부 그리고 학교가 원래 가지고 있는 그 교육 목표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교사들은 일사불란하게 뭐 군대 조직처럼 움직이고 있다. 그게 우리 이 교사 문화의 이제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수업 문화의 특성입니다. 수업 문화는 통상 교사와 학생이 상호작용하는 형태로 나타내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자, 학교 교육은 교사 중심이죠. 획일적이고 일체적인 전달 방식. 자, 교사가 텍스트를 가지고 획일적으로 어, 일체적인 전달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자, 공교육의 특성이죠. 이제 학교 교육이 이제 공교육인데 이 공교육은 획일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 그래서 뭐 이제 형식 교육이라 그러죠. 형식. 공교육은 형식 교육이고 공식적이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교사 중심으로 이런 이제 획일적인 교육 특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쟁적인 동료 관계를 수용한다. 자, 학생들끼리 경쟁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수용하고 권위주의와 유계 질서에 대한 순응을 강조한다. 교사가 전하는 지식에 대해서 태클 걸면 안 되죠. 선생님이 1 더하기 1은 2라고 하면은 그걸 믿고 수능을 하고 그게 이제 진리라고 받아들이는 게 이제 학교 교육의 수업 문화의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수업 현장은 학생의 소질과 적성 발견을 이제 중시 개발하는 경험주의적 가치와 관행이 지배하고 있기보다는 이게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을 발견해 주는 이제
경험주의적인 가치와 간행이 지배하고 있기보다는 미리 정해진 교과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그쵸? 뭘 가서 뭐 자원봉사 활동이 이제 같은 경우는 경험주의적인 가치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자원봉사 활동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제 소질과 적성을 개발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수업 현장은 미리 정해진 교과 중심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는 게 이게 또 우리 수업 문화의 중요한 특성이고 미리 정해진 교과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내용이 이제 획일적이고 일체적인 전달 방식으로 이루어지겠죠. 자, 학생의 요구보다는 사회의 요구, 상급 학교 진학과 사회 진출 준비라는 목표에 맞춰져서 획일적으로 조성되는 문화 특성을 보이고 있다. 여기서 계속 획일이란 말이 나오고 있는데 반복적으로 이제 수업 문화가 이제 획일화됐다는 것은 쉬운 말로 하면 다 똑같다. 뭐 부산에 있는 학교 교실이나 서울에 있는 학교 교실이나 뭐 농촌에 있는 학교 교실이나 어촌에 있는 학교 교실이나 다 비슷하다. 획일화되어 있다. 이제 거기 획일화의 핵심은 이제 미리 정해진 교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획일성이 더 부각이 되는 거죠. 결국 수업 문화 역시 일정 가치에 지배되는 중고지향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정해진 기준, 표준에 따라 거기에 따라 우리가 수업을 받고 학생들이 이제 수업을 받는 게 이게 이제 중고지향적인 특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중고지향적인 특성 바로 이제 미리 정해진 교과 내용을 중심으로 이제 획일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것이 역시 이제 중고지향적, 표준지향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학생 문화의 특성입니다. 학교 시설 공간 안에서의 청소년 문화 중에 하나가 학생 문화이다. 앞서서 이제 도식화된 청소년 문화와 학생 문화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제 학생 문화도 청소년 문화의 이제 하위 문화적인 특성을 가진다는 것. 학생 문화는 학교 환경 조직에 있는 학생들이 청소년 세대로서의 자유분방함도 있고 또 일탈을 지향하면서도 학교라는 틀 안에서 그 집단으로서 집단적 특성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학생 문화는 학생이라는 집단으로서의 그 학교를 구성하는 집단의 하나로서의 만드는 집단 특성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 세대로서의 특성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게 이제 학생 문화이라는 거. 이제 학생 문화 속에서는 학생은 주어진 교육 과정과 교육 활동에 성실하게 참여하며 그 다음에 친구와는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학교 생활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에 학교와 본인이 원하는 상급 학교로 진학하도록 강하게 기대를 받는다. 이제 본인이 원하고 더불어서 학교가 기대하는 그런 인간상의, 그런 인재상의, 그리고 또 그런 인재상을 이루기 위해서 원하는 상급 학교, 그게 대학교잖아요. 대학교로 진학하도록 강하게 강요를 받고 있다는 것. 자, 학생 문화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학생 문화는 청소년 세대로서의 이제 자유분방함과 일탈을 지향하면서도 학교라는 집단 내에서의 그 집단적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유분방함, 청소년 세대로서의 자유분방함과 일탈은 거의 무시를 당하면서 학교 내에서 구성원으로서 집단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원하는, 교사가 원하는 그런 인재로서
이제 공부를 하고 다듬어진 다음에 이제 상급 학교로 진학하도록 이제 강하게 기대를 받고 있다는 거죠. 자, 학생 문화 좀 더 보면요. 학생 문화의 관점에서 특정 학생이 학교를 중도 탈락하거나 학교 생활 전반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학교와 그 환경의 원인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부적응하는 학생 본인에게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정해놓은 그런 규칙, 뭐 교칙이면 교칙, 규범, 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 학습 방법 이런 것들을 잘 정하지 못해서 부적응해서 학생이 이제 학교를 그만두고 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책임이 아니라 부적응한 학생 본인에게 책임을 돌리는 이제 학생 문화의 특성이 있다는 거. 자, 이런 건 아주 이제 잘못된 학생 문화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문제를 부족의 책임을 뭐 학생에게도 물론 있겠지만은 그게 학교와의 관계 속에서 또 학교 전체 생태 속에서 그걸 찾아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게 이제 좋고 나쁘다는 걸 떠나 가지고 학생 문화 특성이 이렇다는 거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교사 문화, 수업 문화, 학생 문화를 토대로 학교 문화를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이게 이제 복합적으로 교사 문화, 수업 문화, 학생 문화가 복합적으로 나타난 결과인데요. 자,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제 중고 지향의 교사 문화와 수업 문화. 자, 중고 지향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정해진 표준에 따라, 정해진 기준에 따라 이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중고 지향적인 교사 문화, 또 중고 지향적인 수업 문화, 이거 하나와 또 두 번째로 학교와 교사의 기대를 존중하려 하지만 부분적으로 자율과 일탈을 지향하려는 청소년 문화에 동조하는 학생 문화. 이제 선생님 말도 잘 듣고 학교 방침도 잘 따르면서 이 청소년 문화와 이제 청소년 문화에 동조하려는 이런 학생 문화. 그리고 완전 자율과 해방을 지향하면서 오히려 학교 밖 세계를 꿈꾸는 청소년 문화의 혼합으로 이제 학교 문화를 이제 설명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 문화는 교사 문화, 수업 문화, 학생 문화가 존재하면서도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청소년 문화하고도 이제 같이 연계돼서 학교 문화 특성을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학교 교육의 문제점입니다. 학교 교육의 문제점은 곧 학교 문화의 문제점이기 때문에 학교 문화의 문제점, 학교 교육의 문제점 동일하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학교 교육의 문제점을 학교 붕괴 또는 공교육의 위기로 설명하는 접근인데요. 이 접근은 굉장히 이제 학교가 이제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자, 그 구조가 어떤 구조냐? 굉장히 획일화되어 있고 경직된 일방 통행의 학교 이제 교육 이제 방식에 그 문제를 이제 설명하는 거거든요. 학교 붕괴를 공교육의 위기로 규정하면서 학교가 갖는 기능 및 효용성의 상실의 측면에 초점을 맞춰 상황을 이해하는 방식인데요. 공교육의 경직성은 경직성, 획일성, 일방성은 개별 혹은 단위 학교별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별로 없다는 것. 상부 기관과 상사의 지시에 따라 일방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개혁과 변화가
쉽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 그래서 공교육은 수직적인 체계고 위계적인 체계이기 때문에 단선형으로 이룬 위계 질서 때문에 쉽게 어떤 개혁과 변화가 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게 이제 학교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들었고요. 다음 슬라이드 좀 더 보겠습니다. 학교 교육의 문제점, 이제 평생 교육적인 접근에서의 문제점입니다. 자, 이제 평생 교육이 뭔 줄 알아야겠죠. 자, 우리 보통 하면 교육하면 학교 교육이랑 학교 내에서 이루어진 교육을 말하고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가정교육 또는 사회교육. 우리 이제 청소년 수련실에서 뭐 이런 수련관이라든지 청소년 수련시설에 이루어지는 교육들은 뭐 사회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뭐 사회교육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그냥 평생교육이라는 요즘 말 많이 쓰는데요. 그래서 이제 평생교육법에서는 이런 학교교육, 가정교육,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가정교육과 사회교육 이런 것 총칭해서 평생교육이라고 합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평생 학습자로서 살아가고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이 학교 교육은 시기가 한정이 돼 있잖아요. 평생교육 입장에서는 시기가 정해지지 않고 요람에서 무덤까지 있는데 학교 교육에는 시기가 정해져 있죠. 학령기가 딱 정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은 학교를 떠나야 됩니다. 학교 교육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 게 학교 교육과 이제 평생 교육의 이제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학교 교육은 학습자의 개인 차이를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가정 교육이라든지 이제 사회교육, 여기 사회교육을 다른 말로 그냥 평생교육이라고 그렇게도 이제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평생교육이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련시설에서 이루어지는 평생교육, 뭐 문화센터 이런 것들, 도서관, 미술관에 이런 것들은 다 평생교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학교 교육은 학교 내에서 이런 학교 교육은 개인차를 고려하지 못하지만은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이 평생교육은 개인차를 고려하고 있죠. 그래서 평생교육적인 측면에서 학교 교육의 문제점을 왜 접근해서 이렇게 이제 알아보고 있는지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죠? 자, 학습자의 능동적인 선택이 제한되어 있다. 자, 뭐 수련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교육들은 보면은 선택이 뭐 본인이 프로그램을 원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하기 싫으면 안 하지만은 학교에서는 학습자가 수동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정해진 커리큘럼대로 움직이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학습자가 처한 상황과 개별 교육 현장의 요건을 미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습자가 뭐 학습자의 개인 사정을 봐주는 게 아니죠. 내가 좀 수학을 못하니까 이번 학기에는 좀 수학을 좀 뭐 이렇게 난이도를 낮춰주세요.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학교 교육의 이제 문제점이면서 공교육의 특성입니다. 예. 그다음에 학습자의 전생에 걸친 지속적인 학습 제공의 한계. 학교 교육이라는 것은 딱 시기가 정해지기 때문에 이제 지속적으로서 학습 제공하는데 한계점이 있다는 거. 자, 그다음에 학습자들이 공교육의 질을 최대한 확보하는데 학습자들이 공급받는 교육의 질을 최대한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죠? 정해진 교사, 정해진 어떤 교육 요건에 의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그 안에서 그러니까 뭐 그 교육의 질이 낮다 높다를 떠나 가지고 그 더 높은 질의 양질의 이제 교육의 질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 여기서 한계를 여러분 이제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왜 이제 평생 교육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을 통해 가지고 학교 교육의 문제점을 여러분들이 이제 지시를 했는지 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학교 교육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사회교육 내지는 이제 평생 교육과
교육과 비교해서 학교 교육의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학교 교육의 발전 방향 또는 학교 문화의 발전 방향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학교 교육은 주요 교과 중심으로 교사가 반복적으로 지식 전달이 이루어지고 암기 위주의 입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 이걸 극복할 필요가 있다. 우리 이제 대한민국의 가장 큰 학교 교육의 문제점, 암기 위주의 입시 교육의 문제점을 극복할 필요가 있다. 뭐 더 이상 뭐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자, 교육은 권위적, 지배적인 교수 학습 설정에서 탈피하고 교사와 이게 권위적이고 지배적인 교수 학습 설정이라는 것은 교사 중심이잖아요. 거기에 탈피해서 교사와 학생 간의 이제 수평적이고 역동적인 상호작용이 촉진이 필요하다. 교사 중심에서 학생 중심으로 권위적이고 유계적인 체제에서 수평적이고 역동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날 필요가 있다는 것. 자, 교사는 지식을 전달하는 전달자를 넘어서 학생들이 지식을 이제 수용하고 지식을 뭐 선생님이 알려준 지식을 수용하고 수용하는데 그치면 안 됩니다. 그걸 이제 변형해서 새롭게 창조할 수 있는, 자, 이런 사람이 되는 게 지금 우리가 이제 앞으로 우리 이제 미래 지향적인 그런 학교 교육의 이제 발전 방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식을 수용하는데 그치지 않고 변형하고 새롭게 창조할 수 있는, 선생님이 1 더하기 1은 1라 했을 경우 그거를 변형해서 2가 아닐 수도 있고 3이 될 수 있고 4가 될 수 있고, 이런 그런 창조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교사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촉진자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는 거. 자, 끝으로 학생은 교육 대상이라는 제한적인 설정을 극복하고 이게 학습자는 뭐 학습자의 학생은 교육 대상이라, 이렇게 하면은 주체적인 설정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은 이걸 극복하고 교육과 학습의 주체로서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며 공부도 스스로 주체적으로 하고, 이랬을 때 이제 균형적인 이제 성장과 발달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균형적인 성장과 발달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청소년 활동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청소년 문화와 학교 문화와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학교 문화는 교사 문화, 수업 문화, 학생 문화로 구성되어 있고, 자, 이런 것들은 다 학교의 어떤 교육 제도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청소년 문화가 더 이제 상위 개념이 되겠죠. 이게 청소년 문화의 하위 개념으로서 학교 문화를 보시면 되겠고, 이제 학교에서는 이제 학생이란 표현을 하고, 학교 밖에 있는 이제 청소년들은 이제 청소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거기까지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학교의 문화적인 특성에 대해서 이제 먼저 교사 문화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회 구성원, 뭐 학부모라든지 뭐 교육 관계자로부터 이제 위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는 이제 학생들에게 시간을 엄수하도록, 교우를 엄중하도록 주입중을 시키고 침묵을 강요하면서 규율과 활동을 이제 강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사들은 뭐 관리자, 감시자, 평가자로서 역할을 잘 감당해야만이 유능한 교사로서 인정을 받게 되는 그런 학교 교사 문화의 특성이 있습니다. 교사 문화의 특성, 이제 학습했던 내용 좀 더 보시면은 이제 유계 질서가 아주 이제 확실하죠. 그래서 그런 유계 질서가 있고, 그 다음에 중고지향적이다. 정해진 어떤 학습 목표라든지 거기에 맞춰서 이제 일사불란하게 이제 교사들은 학생들을 이제 지도를 하고 있다는 거.
그게 이제 교사 문화의 이제 특성입니다. 수업 문화 특성에 관하여 학습했는데요. 학교 교육이라는 것은 교사 중심의 획일적인 그런 유계 질서에 의해서 교육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학교 수업 현장은 학생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개발보다는 미리 정해진 이 교과 중심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의 어떤 현재 욕구보다는 사회에서 제시하는 요구, 또 상급학교 진학, 사회 진출 준비라는 목표에 맞춰서 획일적으로 조성되는 문화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수업 문화의 특성입니다. 자, 학생 문화는 학교 환경 조직에 있는 학생들이 청소년 세대로서의 자유분방함과 일탈을 지향하면서도 학교를 구성하는 집단의 하나로서 만들어내는 집단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제 청소년이라는 학생이 청소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청소년 세대로서의 자유분방도 있지만은 학교 내에서는 이제 학생이라는 그런 학교 울타리 안에서의 이제 집단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학생 문화의 특성인데, 이런 학생은 주어진 교육 과정과 교육 활동에 열심히 성실하게 참여해야 하며 친구 관계도 원만하게 유지해야 되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상급 학교에 진학을 하도록 이렇게 강하게 이제 요구를 받고 있는 게 학생 문화의 특성입니다. 이제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게 학교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보다는 학교 부정을 이제 개인의 문제로 보는 그런 문화적인 특성도 나타난다는 것까지 말씀드립니다. 자, 교사 문화, 수업 문화, 학생 문화를 복합해서 나타난 결과로서 학교 문화의 특성을 보면은 중고 지향의 교사 문화와 수업 문화. 자, 여기 중고 지향이란 말을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정해진 학습 목표, 정해진 수업 목표, 정해진 표준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교사이고 교사 문화이고 수업 문화란 거. 두 번째, 학교와 교사의 기대를 존중하려 하지만 부분적으로 자율과 일탈을 지향하라는 청소년 문화에 동조하는 학생 문화, 그리고 완전 자율과 해방을 지향하면서 오히려 학교 밖 세계를 꿈꾸는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 문화를 꿈꾸는 혼합 형태로 나타나는 게 오늘의 학교 문화의 이제 실상이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교 교육의 문제점, 학교 문화의 문제점이라 해도 상관없습니다. 학교 교육을 학교 붕괴 또는 공교육의 위기로 설명하는 접근인데요. 공교육은 이제 경직성을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개별 혹은 단위 학교별로 이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별로 없고 상부 기관과 상사의 지시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게 학교 교육을 학교 붕괴 또는 공교육 위기로 설명하는 접근에 대한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학교 교육의 문제점을 이제 구조적인 문제로 보는 거죠. 자, 학교 교육의 문제점을 평생 교육적 측면에서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교 교육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이제 평생 교육을 이제 대비해서 이제 학교 교육의 문제점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개인차를 고려하지 못하고 능동적인 선택이 제한됐고 학생의 어떤 처한 상황과 개별 교육 현장 여건을 이제 고려할 수가 없고요. 학습사의 전 세계적인 걸친 지속적인 학습 제공에 한계가 있고 학습자들이 공급받은 교육의 질을 최대한 확보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는 게 이제 평생 교육적인 측면에서 본 학교 교육의 문제점이었습니다. 이제 학교 교육의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발전 방향을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
학교의 문제점인 지식 중심 암기 유지의 입시 교육에서 극복할 필요가 있고요. 교사와 학생 간의 이제 권위적인 지배적인 그런 권위적인 지배적인 그런 어떤 위계 질서에서 탈피해서 교사와 학생 간 이제 수평적이고 역동적인 상호작용이 필요하다. 학생들은 지식을 이제 수용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걸 변형하고 새롭게 창조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사는 촉진자 역할을 수행해야 되고, 학생은 교육 대상이란 제한적인 설정을 극복하고 교육과 학습의 주체로서 스스로 삶을 살아가며 균형적인 성장과 발달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 학교 교육의 발전 방향을 끝으로 이번 시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 학습한 내용 이제 퀴즈, OX 퀴즈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학생 문화는 학교 환경 조직에 있는 학생들이 청소년 세대로서의 자유 분방함과 일탈을 지향하면서도 학교를 구성하는 집단의 하나로서 만들어내는 집단적 특성을 지닌다. 두 번째, 학교 문화는 구성원의 상호작용과 집단적 특성에 따라 교사 문화와 수업 문화, 학생 문화가 복합하여 나타난 결과이다. O입니까 X입니까?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학교 문화에 관해서 학습했습니다. 자, 학교라는 공간은 우리 청소년들이 이 가정 다음으로 많이 지내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학교가 청소년 발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런 공간이죠. 사실 가정교육과 함께 이제 학교 교육이 우리 청소년들의 교육의 이제 두 축을 형성하면서 이제 우리 청소년의 지식적인 그런 습득 그리고 균형 있는 이제 성장과 발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러한 학교의 이제 문화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청소년 문화와 학교 문화와의 관계, 그리고 학교의 이제 문화적인 특성들, 그리고 학교 교육의 문제점, 학교 교육의 발전 방향. 자, 여러분들이 뭐 공교육이란 것은 이제 획일성이 특징이고 그 위계 안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분명히 이제 한계점과 이제 문제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그보다 뭐 더 좋은 제도가 현재보다 더 좋은 제도가 교육 제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우리가 이제 공교육을 안고 우리 청소년들이 이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점을 인정하고 거기에서 우리 어떤 사회 문화적인 교육적인 교육 문화적인 특성을 잘 고려하여 거기에 맞는 적절한 발전 방안, 대응 방안이 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